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픽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를 성우한테 부탁하든지 해야 될까 봐요. 하나 따놓을까 봐요. 그냥 인트로를 갖다가 하나 지금 좋은데 저는. 그래. 그냥 계속 하시랍니다. 알겠습니다. 까라면 까야죠.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희 변호사님부터. 네. 네, 사업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금을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 장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초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컨텐츠 제작을 좋아하는 프로듀서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6회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뭐 되게 캐주얼하게 각자 뭐 하시고 요새 지내시는지 한번 근황 토크 좀 잠깐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세무사님 요새 뭐 하십니까? 예, 요새 저희가 세무 신고가 없는 달인데도 이상하게 바쁘네요.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약간 정리를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임원들도 뺐다가 넣었다가 최종 정리해서 또 유상증자도 하시고 해서 내년 초반에 뭐 대출이나 아니 입찰 이런 기업 정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 10월 말이든 가결산이라고 해서 결산재무제표가 나와줘야 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외로 바빠요. 연중에 안 하셨던 것들을 이제 지금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좀 하시는 사기업들이 좀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어쨌든 신고는 안 하지만 바쁘다. 네, 좋은 일이죠. 네, 그렇게 지내고 계시고 우리 변호사님은 뭐 하고 지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일하고 다 일해요. 요즘에 미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좀 많이 좀 쉬었는데 좀 어쨌든 많이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요새 진짜 좀 미팅이 많아서 거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연달아서 미팅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그 내년에는 좀 관련 책을 좀 내고 싶어서 책이요? 네. 네네네. 어떤 거? 요리비책 뭐 이런 거. 요리는 못하고 저희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어떤 법률, 세무, 특허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저희가 각자 파트를 맡았는데 법률 파트를 이제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마음만큼 이제 생각은 이만큼 가 있는데 글은 두 줄을 가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좀 밤에 고민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미팅하고 책 쓰는 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리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도 요즘에 그 일이 연말이라 그런지 이제 뭐 지원 사업 이런 데에서 이제 비용을 다 집행을 하게 하나 봐요. 이제 뭐 창업 지원 사업 이런 데에서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특허나 이런 걸 좀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 좀 하고 있고 미팅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변호사님 따라서 미팅, 로페 미팅도 좀 하고 있고. 진짜 미팅이시구나. 네, 미팅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같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당장 저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전문직이 어쩔 수 없는 일. 변리사 업무도 이렇게 시기를 타는 게 있나요? 세금은 유난 시기를 타잖아요. 네, 신고 기간이 있고. 네. 변리사 업무도 그런 시기적인 뭐가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없는 게 맞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이제 여러 이제 뭐 지원 사업이나 뭐 R&D나 이런 걸 할 때 그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되면은 좀 바빠지고 좀 몰리겠네요. 그때 되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이 된다는 건 즉 수입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저는 뭐 이렇게 저는 뭐 돈보다는 저의 가치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뭐가 되냐? 전 돈 따라 움직이니까. 그러시군요. 저는
제가 또 다른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에 김정준의 야구스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영수 투수라고 예, 네. 어제 게스트로 나오셨었어요. 네. 올해를 끝으로 이제 은퇴하시는 선수인데 현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최다승 투수이기도 했고 근데 한 2시간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정말 인류 선수는 다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야구라는 자체에 대해 얼마나 애정이 있고 얼마나 본인이 연구하고 이러는지 단순히 그냥 피지컬이 좋아서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S클래스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방송 홍보 겸 해서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섭외는 저희 이제 진행하시는 김정준 위원님이 한화 이글스 코치일 때 한화 이글스에 같이 있었던 선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호칭을 지금도 코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섭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번만 찍자고. 네,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엄청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 거.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난 5회에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조금 더 개념적인 얘기보다는 실제 살아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나눠볼 사례는 아마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 모델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구나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됐던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저는 네, 생각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자, 제목은 우버는 왜 한국 시장에서 외면당했는가? 네. 이게 우버 X라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데 우버가 편하게 우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버 자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법을 정말 정면으로 2개나 위반을 했어요.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카카오라든지 타다라든지 다른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보다 우버는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시장에서 외면 당했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위반한 게 뭐냐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택시 운전을 하려면 택시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돼요. 네, 택시 면허. 네, 그렇죠. 근데 그 면허가 없는데 이거는 왜 먼저 보기 위해서는 우버의 사업 모델부터 좀 먼저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그 스스로 이렇게 차량 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버 플랫폼을 통해서 만난 고객을 이제 태워주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거기서 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스스로 운행할 때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을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영업용 차량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영업용 차량으로 쓰려면 어떤 저희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그 법률에서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한 거죠. 일반인이. 그러니까 이것도 위반을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위치 정보, 이제 위치를 수집을 하는데 그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법률이 있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의문인 게 이렇게 큰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로컬라이징을 왜 안 했을까? 네. 거기 맞는 법률이 있을 텐데. 근데 분명히 검토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받았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제 생각으로는 이걸 알면서도 그냥 그 외면했거나 그냥 한번 일단 고를 하고 들어온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모를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 정도면 이게 몇 조 아닌가요? 기업 가치가? 그렇죠. 엄청나겠죠. 저희 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시장 조사를 별로 안 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 택시가 얼마나 예민한지, 이쪽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 약간 얘기하다 보면 군대 비슷한 느낌. 조직이. 네, 약간 군대 안 갔다 오면 저희 되게 좀 이렇게 그러자 남자분들 군대 반드시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택시 이 어떻게 보면 생계랑 연결되어 있는 그걸 건드리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들어와도 사실 문제가 됐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타다 같은 경우 뒤에 얘기하겠지만 잘 뭐 검토를 하고 마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위반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완전 그 법의 위배가 된 거였죠. 약간 타다 같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그냥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 우버는 이제 다시 그래서 우버 이제 사장이 그 검찰에 기소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저희가 이제 우버를 안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면 2015년도 초반에 우버 택시가 영업하는 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도 있었어요. 진짜요? 파파라치 같은.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정부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법을 뭐 글로벌 기업인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버가 어떤 법에 어떤 거를 위반을 했는지 한번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줄여서 저희가 여객자동차법이라고도 또 이제 부를 수 있고요. 여기 사조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돼요. 면허. 근데 네. 그 면허를 받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이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뭐가 있냐면 뭐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카풀. 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걸 한 거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타다랑 이제 뒤에서 본 타다가 달리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위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이라는 택시업을 한 거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동차 이렇게 면허받지 않은 자기의 자동차로 유상으로 운송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받고 그렇죠. 네. 면허 없이 또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한 거죠.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반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타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이제 유상으로 운송을 해서 이제 정면을 위반을 한 거죠. 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이 출퇴근 때 승용차 함께 타는 경우가 예외로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하나의 이제 중개 플랫폼이 돼서 그러니까 우버처럼 운영을 하는데 출퇴근용 카풀로만 하는 거죠. 그게 그거잖아요. 플러스. 그런 어플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플러스.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과연 출퇴근이 언제냐. 맞아요. 맞아요. 하긴 꼭 9시는 무조건 뭐랄까 강제적인 건 출근 시간은 아니니까. 뭐 그쵸. 다르니까. 그쵸. 9 to 6가 다 일반적인 아니니까. 프리랜서는 내가 일어나서 가는 데가 출근인데. 네. 그 그렇지. 출근인 거를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고. 예.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물론 가능한. 네, 여기서 이제 이 출퇴근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출퇴근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의 종류라든지 뭐 거기 일하는 업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분은 사실 변리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냥 출퇴근이라고 하니까 자기 출퇴근 시간을 생각하고 이건 문제가 전혀 없어 명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방금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규정을 읽어주셔서 듣고 보니까 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이 정도 문장은 읽으면 이게 안 되는 거네, 금지돼 있네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규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글로벌 기업 그리고 또 우버 코리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예. 맞아. 그거는 이제 그 관계자 외에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물론 자가용 자동차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유상으로 운송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유료였을 거고 그래서 운송력으로 제공, 임대, 알선을 한 거잖아요. 사실 알선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했다는 거는 예외 규정에 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거는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는데 이제 일단은 들어와서 무조건 해보자.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잘 됐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뭐 아까 그 예전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이 본인에게 법률이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우버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그래, 그래도 너무 큰 회사. 그러니까 반대로 네.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 정도는 뭐 나라에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딴돈 않았을까 이런 소파 생각. 협정도 아니고 이게 네. 그래서 몰랐다는 거는 아마 다른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도 모르진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면허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솔직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니까 면허의 대상이 아니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말씀해주신 이거는 정말 이상하네요, 진짜. 네. 예. 근데 지금 이 규정은 개인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우버가 아니라? 이건 알선을 한 업체는 우버잖아요. 알선은 왜, 우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알선을 한 우버에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버의 그 코리아 사장이 이제 대표가 이제 그 검찰에 기소가 됐었던 거죠. 네네. 이런 규정들을 위반해가지고 이슈가 되었던 거. 네, 또 이거 말고 맞습니다. 또 위반한 규정들이 있을까요? 우버가? 위치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 정보법이라는 게 있는데 위치정보법. 네. 그 위치를 수집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위치정보법에. 네. 근데 수집을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더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버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이제 아마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을 치면 우버가 가장 먼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우버가 이제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는 걸 알고 있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위반했을까? 너무 뭐 어려운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버 택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하려다가 정부나 이제 어떤 그 국민 감정에 또 반해서 여기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좀 뭔가 속 시원히 알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안 했을까? 네네네. 어쨌든 이런 규정을 위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적법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사례는 타다인데요. 사실 지금도 엄청 이슈가 되고 있죠. 타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 달 28일 날 이제 몇 월 28일? 10월 28일 날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타다를 그 무면허 여객 운송 사업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무면허. 네, 타다는 뭐 소카라는 거 아시죠? 소카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기서도 사실 이제 제가 아는 얘기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받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타다라는 사업 자체가.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사실 뭐 예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타다가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냥 오셔서 제가 법무법인의 그 검토를 분명히 받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소가 된 거는 변호사의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오셔서. 근데 뭐 기소 자체는 뭐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게 아닌데. 기소만 된 거지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죠. 근데 기소된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뭔가 법률적인 검토가 잘못돼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손해배상을 변호사한테 그 법무법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절대 안 된다. 절대. 사실 이제 너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사실 그렇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법률하고 시행령을 보면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게 타다가 적법한 사업 모델이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한 거는 이걸 영업용 택시로 본 거거든요. 그냥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렌터카를 대여한 게 아니라 네, 네. 이거는 너희는 실질적으로 택시야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법무법인이나 그쪽에서는 이제 여지가 조금 있긴 있었겠지만 그걸 확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시행을 했고 타다가 잘 법을 이렇게 우회해서 사업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기소가 이제 갑자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타다하고 택시업계하고 이제 합의점을 찾을 건지를 논의하고 있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검찰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검찰은 누군가 고발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인가요? 고발을 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냥 만약에 인지 수사라고 해서 네네. 예, 인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수사를. 범죄가 있는다고 하면 인지 수사라고 해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서 못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어렵겠죠. 그렇다. 예. 왜요? 대신 소송 좀 걸어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법원은 좀 달라요. 법원은 갑자기 법원으로 사건을 가지고 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되어서 배당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다는. 그죠 옛날처럼 이제 이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 사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재판하고 그러잖아요. 판단하고 그런 게 안 된다. 그 정도로 옛날에 얘기할 줄 몰랐어. 옛날에 어떤 예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조차도 이방이 매가지를 끌고 와야지 사또가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그럴 수 없다. 타다는 지금 어쨌든 그렇게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타다가 어떤 그러면 이제 법률을 위반하게 됐는지 그 법률 문제가 된 법률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먼저 타다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살펴보면 타다는 고객이 렌터카를 빌리면 그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해서 같이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차와 운전자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렌터카하고 운전자를 같이 보내주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법률을 이제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계속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법률 34조에 보시면 2항에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렌터카 할 때도 운전자 알선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다만 그 예외 조항이 있죠.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 택시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또 이 대통령령이라고 시행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어떤 경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18조를 보면 그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그래서 그 가나다라 바에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니발을 그렇죠. 왜 카니발인가 했네. 그러면 저는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 분이 보셨을 때 이 조항을 보고 이거 위반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위반인 것 같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법한 것 같은데. 저도 적법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솔직히 저는 타다가 렌터카구나라고 인지한 적이 없거든요. 타다를 꽤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좀 껴맞춘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린 이건 렌터카야라고 자기네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렌터카라고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 렌터카로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저 렌터카. 적법하죠. 네네. 근데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 조항에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보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타다에서도 여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시작점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꽂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렌터카인 거죠.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너무 무논리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렌터카의 이제 그 정의나 이런 걸 봐서 렌터카에 해당이 된다라고 포섭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해석이 이렇게 했어도 많은 분들이 타다는 법무법인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기소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왜 법무법인까지 썼는데 이렇게 된 거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앞으로 그 법무법인에서 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대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 이걸 검토하면서 가졌던 그 논리나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할 거예요. 그 논리나 주장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실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중에 혹시나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하다. 이런 논리를 펼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만약에 그 타다의 대표였고 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봤다면 고를 할까 스탑을 할까를 시작 단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라면 고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 아까 우버처럼 정면으로 이제 위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 해석에서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 뭐 특허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고려하면 뭘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바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사업 모델에 한 가지 법률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니까 어떤 법률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렌터카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도 타다를 이용했는데 솔직히 타다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타보다가 타다를 급해서 불렀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렀는데 너무 편한 거죠. 안락하고 큰 택시. 혼자 너무 딱 좋아요. 앉아가지고 네. 가는데 너무 편하고 기사님도 말이 없고 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급정거도 안 하고 네네네. 그래서 되게 1시간 넘게 가는 거리였는데 되게 편안하게 갔어요. 그래서 정말 후기를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잘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택시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저희 콜택시라는 게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저희도 그거 콜택시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부른 거예요. 그냥 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왔는데 내가 렌터를 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근데 그들은 렌터카를 고객이 빌린 거라고 구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빌린 거다. 너희가 빌릴 때 같이 알선해줘야 되는데 원래 알선은 안 되는데 우리 이 알선은 승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여기서 렌터카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 검찰이 봤을 때는 이거는 렌터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용 택시다라고 본 거이기 때문에 택시로 본다면 이들은 무면허 사업을 한 거죠. 아까 그 우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허 없이 유상 운송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러게요. 네. 타다가 이제 굉장히 그 소비자 반응이 좋잖아요. 좋죠. 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 카니발을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타다를 했어요? 뭐예요? 카니발 구입했어요? 예전에 했잖아요. 네. 좀 됐어요. 네네. 9인승 이상으로? 네네. 그래서 저도 타다를 타봤는데 너무 편한 거야. 일단 내가 의전 같은 느낌을 받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뭐 온라인 댓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였었지만 당장 제 주변에서도 엄청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였고 이거를 뭐 아까 연장성산에서 그 스타트업 어떤 대표로서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이런 거를 의도한 거였다면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기존 내용을 좀 불친절함과 그리고 어떤 이게 그거잖아요. 타다가 그 기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승객이 타기 전까지는. 그래서 승차 거부가 없어요. 어플에 뜬 콜을 보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에요? 목적지 그러니까 찍지 않아요? 출발지는 아는데 목적지는 몰라요. 기사는. 진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목적지를 알고 그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할 이유가 없고 그 기사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운임료도 뭐 이렇게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혁신적인 부분에서 이런 법규를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너무 약간 좀 주관적인 부분이 안돼 네. 부분이긴 한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드는 생각인데 네네. 뭐 세무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세법에서 이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관세 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들을 만났을 때 되게 많이 충돌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과세권자와 보는 거하고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보는 게 서로 다르거든요. 납세 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지만 과세권자가 보기엔 좀 다른 게 되게 많은 충돌이라는데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을 개발해 놓고서 이거는 컴퓨터야라고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대중들이 전화기야라고 하면 전화기인 거잖아요. 근데 타다 역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서비스 제공하는 본인들이 이건 렌트카야. 그냥 우리는 드라이버를 알선해 주는 것뿐이야. 라고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고객들이 그냥 되게 편하고 좋은 택시인데 라고 인식을 하고 또 검찰 역시 그렇게 본다면은 그 타다의 그 논리가 과연 얼마나 더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좋은 아까 변리사님 말씀하셔도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 이걸 왜 택시로는 접근할 수 없었나 하는 전 잘 모르니까 예, 애초에 택시 면허를 받고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해도 좋지 않았을까. 굳이 리스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법무법인의 어떤 컨설팅을 받았을 걸로 추정도 되고 이렇게 뭐 논리도 준비돼 있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아니라 전면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나? 잘 몰라서. 일단 정도가 생각이 택시는 그런 카니발 같은 거를 못 하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나요? 그게 대형 택시 있잖아요. 대형 택시, 맞아. 전보 택시 같은 전보 거 택시. 있잖아요. 공항 가보시. 공항 갈 때 맞아 잘 맞아. 모르고 그냥 못 봐서 잘 못 예, 봐가지고. 예. 근데 택시를 맞네, 하게 전보 되면 택시. 이제 면허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택시 사업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IT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약간 택시 말씀하신 대로 우버 택시도 우버 택시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본인들이 택시업을 해서 택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택시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모빌리티라고 해서 요즘에 이동 수단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뭐 하다못해 전동 킥보드도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명확하게 뭔가 되게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타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이 아니라 저희 이제 같이 뭐 법률 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느 직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변호사하고 스타트업에 가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검찰이 너무 무리한 기소했다. 이거 정말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냥 네네네네.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이거 무리한 기소 아닐까. 그런 의견도 있다. 네네. 왜냐하면은 너무 스타트업 위축될 것 같고 규제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혁신이라고 하는 걸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스타트업을 쪽에서 이제 담당하는 변호사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조금 기다렸다가 뭔가 접점을 찾으면 그때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검찰 직역에 계신 분과 또 그러니까 법원 직역에 계신 분은 또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변호사는 이제 그 기업을 변호하는 건데 그쵸. 검찰은 기소하는 거에 사실 그 영역에 있는 거고
법원은 기소해서 가지고 온 걸 판단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고려해서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세 개를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사회적인 이슈와 여러 가지를 그렇구나. 고려해서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을 눈 감아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만약에 가져왔으면 판단을 하지만 나중에 입법하면 이거 해결될 문제인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소가 이제 정당 뭐 이게 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네. 이번에 판례가 되게 큰 파장을 남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또는 타다가 이걸 서비스를 할 때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이것은 렌터카고 여러분들이 렌터카를 지금 빌리신 겁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타는 승객들한테 계속 더 홍보를 했으면 지금 근데 웃기는 게 소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원래 본 회사가 소카라는 렌터카 회사인 거죠. 그치 그러면서 타다를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어. 렌터카 회사 다른 서비스입니다라고. 그치 왜냐면 여기는 운전자도 운전자 같이 안 써주니까 그쵸. 또 다른 렌트입니다 이걸 했으면 이번 논쟁이 있었을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왜냐면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치. 세뇌시키는 거죠. 이거는 렌터카야. 렌터카야. 조금 더 본인들한테 입증성이 곧 높아지니까.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그냥 이런 사태를 보면서 택시는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택시 네. 이제 어떤 그 직역군이 옛날에 막 그 택시는 뭐 문제 생기면 정말 어떤 분은 막 분신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생계랑 너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이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해로 가는데 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예.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택시 지금 렌터카 하는데 왜 여기까지 진출을 해서 굳이 이런 걸 만드냐. 근데 약간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만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님이 그 고를 못해요 사업을. 그러니까 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시간이 가서 해결이 되는 구조가 돼요 법률로. 근데 지금은 좀 만들기 어려운 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법률을 만들면 이제 끝나겠죠 이 문제는. 그래, 저 예외에서 딱 그 승합차 빼버리면 이게 승합차를 빼지 않고 만약에 개정이 되거나 뭐 재정이 이제 개정이 된다면 아마 타다가 적법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법률이 나오죠. 왜냐하면 타다 자체를 아예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스타트업계에서는 이거 굉장한 이슈라고 보고 스타트업이 안 그래도 규제에 어쨌든 늪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더 깊숙하게 약간 밀어놓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규제 네, 때문에 맞아요.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면허 제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아. 왜 내가 운수 사업을 돈 받고 하는데 면허를 받아야 돼라는 게 개인이 돈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네. 그렇게 되는 게 사실 그러니까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저희가 이제 다룰 거를 잠깐 땡기면 이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률이 생겼거든요. 이제. 근데 기존에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법률이. 법률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논란 불법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사실 이룬 쾌거거든요. 근데 핀테크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돈을 빌리거나 뭐 저축을 할 때 은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란 건 금융기관인데 이 금융기관도 택시처럼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갈까요? 타다 얘기는 여기서 밤새도록 해도 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타다는 이제 가끔씩 약간 맥주라도 넣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네.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런 네. 어떤 P2P 대출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P2P 대출은 개인 간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통칭해서 의미하고 있어요. 개인 금융 거래.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고
또 돈 거래 이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개인 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핀테크가 이게 한마디로 이제 핀테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포섭이 되는 개념인데 오늘 영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핀테크라는 것은 파이낸스하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핀이에요? 네, 핀테크. 전혀 몰랐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적어. 근데 그 핀테크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거 되게 신조어고 이제 이거 우리한테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핀테크 자체는 예전부터 저희 주위에도 있었어요. 이제 쉬운 예로 ATM이요? ATM 자동 그 현금 인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핀테크예요. IT하고 파이낸스 합쳐진 거잖아요. 핀테크.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되게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막 그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핀테크가 아주 급부상을 한 건데 이거 한 2015년도부터 이게 확 올라온 것 같아요. 핀테크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때 많이 논란이 됐던 거는 그냥 모바일로 이체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그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부분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네. 근데 기존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주식을 발행하면 이것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여기에다가 펀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주식을 이제 파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법률이 없었어요. 근데 법률이 없었다가 2015년인가요? 그때 아마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들어갔고요. 그때도 이제 법이 없는데 막 이렇게 논란이 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니까 법에 이제 포섭이 된 건데 P2P 대출은 되게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되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이 개념이라서 여기에 대한 법률이 생겨지지 않고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P2P 대출의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행정 지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맞게 했는데 법령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법 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법률이 좀 생겼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유형의 사업에 도전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난달 31일 날 10월 31일 날 국회에서 이 관련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뭐냐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너무 어렵잖아요. 원래 이거를 줄여서 온투법이라고도 한대요. 온투법. 그것도 이제 별로 입에 안 익는데. 근데 이게 그 P2P 대출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직접 개인 간 대출을 하는 거를 돈 빌리는 거? 그거를 중개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의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중개 업체가 껴가지고 이제 중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P2P 대출은 이제 직접형, 간접형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할 수가 법률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업법이 있었긴 했는데 대부업법이랑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법은 이제 대부업법 자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라면 이거는 어쨌든 대부업체도 그 금융기관 그 대부업 등록을 하고 다 그 기관의 승인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한테 돈을 빌리고 싶다. 근데 물론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플랫폼에 게시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그 P2P 업체에서 파악을 해서 신용도 직업은 뭐고 막 이렇게 해서 이번에 월급은 대충 어느 정도 돼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걸 빌려주면 이자율은 얼마로 해서 어떻게 갚을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제가 마음에 들면 보고 빌려주겠다 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그거구나. 이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받고 싶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이자율이 궁금해요. 이자율은 좀 세죠. 금리. 금리는 은행보다는 좀 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엄청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다니거든요. 요즘에요? 몇 군데 추천해드릴까? B2B 업체. 우리 옆세무사가 하고 있는데 아, 업체. 그러니까 그게 그 요즘 또 이제 부동산 규제가 되게 심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뭔가 돈을 빌리면 뭐 몇 년 내에는 뭐 집을 구입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투기를 하려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집을 팔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출에 너무 규제가 이제 많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좀 빌리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 P2P 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하는 거는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내야 될 서류도 많고 엄청 따지잖아요. 그쵸. 물론 여기서도 안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따지겠지만 뭐 금융기관처럼 어떤 특정 조건이나 등급이 돼야지만 된다거나 뭐 이런 아주 엄격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제가 2016년도에 논문을 이 핀테크 관련해 썼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쓰셨어요? 이거 이제 그 지분 투자 네네. 그때 당시에 자본시장법이 생기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이슈가 되는 거 한번 써보자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해석자. 왜냐하면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없으니까 뭔가 되게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좀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 핀테크를 이제 하고서 강의를 몇 군데 갔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강의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해도 안전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겠다. 근데 개인 이제 오프 더 레코드니까 거기는 솔직히 이제 저는 뭐 아주 소액이라면은 손해가 나도 상관없는 금액 정도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솔직히 저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되게 미흡했고 법률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좀 위험성이 좀 높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앞서 우버나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또 다르게 법이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가 그것이 법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 거네요. 그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을 다루지만 제가 이제 사례는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 P2P 대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거 시작하셨던 분이 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힘드셨을 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 정말 이렇게 특별하고 아주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오신 분들이 법이 없는 걸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이거 어떤 법률 적용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법률이 없대요. 그러면 관계기관이 어딘지 한번 문의해 보셨어요? 문의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이 없거나 법률의 해석이 되게 애매모호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약간 애매한 영역에 뭐 그레이 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역에 있다면 되게 적극적으로 이 관계기관에 이런 정부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문의를 하셔서 정말 내가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이 법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런 기관의 대응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P2P 대출을 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그냥 금융위원회에 뭐 문의하지 않고 굉장히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입법을 발의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요청하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혹시 그렇게 물어볼 만한 창구가 어디가 있을지 혹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주무 기관이 어딘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뭔가 그 관련된 의료법이면 의료법 관련된 조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법을 쳐요. 그냥 뭐 어디 조항인지 모르지만 의료법을 쳐요. 그럼 치면 그 메인화면 의료법에 나와 있는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관계기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화번호랑. 그렇구나. 근데 함정은 거기 전화하면 자꾸 전화를 돌려요. 그럴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욕 먹을 때 제일 많이 그리고 이거는 저도 상담을 많이 했었지만 네.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들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될지 말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말하면 아. 자신의 어떤 노출이 약간 탄로나는 그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일 때 일단 시도해서 뭔가 사용자나 인지도 반응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네. 그런 스텝을 밟아 나갈 수도 있는데 약간 자진 신고하는 느낌. 근데 진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물론 이제 나중에 굉장히 커졌을 때를 생각하면은 이제 처음에 확실히 좀 해두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많이 고민이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 긁어 말씀을- 부스럼 네, 같은 그쵸. 느낌도 들고. 근데 음. 누군가는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슈가 있는지도 사실 관계부서에서 잘 알지를 못하고 맞아요. 할 수 없죠. 제가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이제 논문 쓸 때 전화를 많이 해서 금융위원회 그 전화하면은 이제 뭐 물어보면은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아 근데 사례가 나와야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허들인데 문의를 했을 때 괜찮아요라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보면 그쵸,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로스일 그 낭비일 수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고 그게 저희 전혀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나 아예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이게 왜 이런 게 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관계기관 문의하거나 하다못해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뭘 통해서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고 나서 만약에 변호사 상담할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이제 같이 변호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는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준비를 그만큼 해오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처음부터.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어떤 분이 오셔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있냐고 어딘가에 계시겠죠? 계시긴 할 텐데 근데 많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거 재정비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스타트업이 중요한 거는 이걸 같이 연구하고 분석할 이제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대비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정말 뭐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제도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이 적법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P2P 대출은 정말 아까 앞서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규제 밖의 그러니까 규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규제 밖에 있다가 이제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어떤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나중에 한번 그 핀테크 관련해서 따로 떼어가지고 좀 같이 얘기를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이 그러게요. 많아서. 네네네. 또 워낙 맞아, 또 맞아. 핫하죠. 예. 언뜻 느끼기에는 모빌리티와 함께 제일 핫한 현재 IT 기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우버, 타다 그리고 이제 P2P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적법성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이거 말고 뭔가 좀 있을까요? 뭐 어떤 다른 오늘 다루지 못한 사례들이 또 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거는 그 청취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네네. 물론 변호사법에서 이제 변호사만 규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리걸테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걸테크요. 네. 네. 리걸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이건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로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리걸테크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좀 어떤 플랫폼을 좀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리걸테크 플랫폼을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못하게 됐지만 가장 많은 허들이 변호사한테 변호사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플랫폼에 변호사를 쫙 포진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이제 받아서 A라는 변호사하고 B라는 고객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 매칭을 해줬는데 둘 사이 거래가 일어난 거죠. 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중개 플랫폼은
거기서 몇 프로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네. 플랫폼의 수익 네. 모델인데 변호사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면은 다른 지금 하고 있는 뭐 중개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개 서비스를 하시는 거기서는 수익 모델이 그게 아닐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쵸.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 나는 모델이 그 중개에서 가져간 수수료가 아니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광고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 질의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사실 이 IT 플랫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다 보면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많이 대답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좀 뭔가 사회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을 조금 그런 부분일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아직 안 튀어나왔을 뿐이지. 이제 변호사 법률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뭐 이렇게 모빌리티나 금융처럼 이렇게 정말 소비자, 가까이 있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정말 이렇게 뭔가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법률은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IT가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매칭 서비스는 굉장히 그 고객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것 자체로 수익 모델을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부가 서비스 다른 건 가능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허들이 있어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제 우회적으로 뭐 멤버십 가입을 하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거의 다 안 되는 걸로 모델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것도 리걸테크 분야가 또 있군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말 첫 주제로 한번 잡아보셨는데, 네,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리 변리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일단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건 스타트업 하고 말고 무조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정말 정면으로 하면 안 되는 거를 빨리 인지하셔서 그거를 준비하시는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런 검토를 받을 때 이제 결국에 이제 스타트업이든 뭐 대표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적법성을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제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면 더 위험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은 꼭 뭐 초기에 좀 확인을 해서 위치를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에 이제 적극 동의합니다. 네네. 우리 세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깨어 있으신 거 맞죠 지금? 네. 비즈니스 이제 모델을 찾을 때 이 적법성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스스로가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뭐 누군가 대신 해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적법을 하다면 뭐 그 법령을 찾으면 될 것이고 현재 그 법률이 없다고 하면 그 P2P 그 대출 관련한 법령이 생긴 것처럼 적극적으로 계속 질의하고 제안해서 그 해당 기관에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엔 본인들이 적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도 뭐 상담을 뭐 받고 하겠지만 누군가 해주기 기다리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능동적으로. 거. 네. 그러네요. 진짜 정말 중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뤘던 것이 다 모두 신기술, 새로 나온 기술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기존에 그러니까 뭐 무슨 분야든 그렇지만 법이 아직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더 그게 더 가속화돼가지고 기술의 발전이 너무 더 가속화돼서 더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정부도 막 이제 규제를 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서고 있으니까 그냥 기대를 할 뿐입니다. 지금은 뭐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뭐 준비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총평을. 네, 좀 안 그래도 이 이슈는 네. 쉬운 이슈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법률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거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판례나 관련 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해야 돼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또 법이 없거나 선례가 없거나 판례가 없으면 변호사의 어떤 그런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변호사도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중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스타트업이지만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가 전혀 없이 하고 싶다는 거는 사실 조금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운전에 제가 대비를 하는데 뭐 그 저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가고 뭐 신호를 잘 지켜도 뒤에서 와서 박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잘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업의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인데 이게 눈에 보이고 알만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조차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사업의 방향을 정하실 때 그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한번 품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주제에서 느끼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시는 그런 사업 모델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오늘 방송이 좀 스타트업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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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